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사주리 TV가요, 이 사주와 취업,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는 채널인데요. 예, 오늘은 이 최근에 비상계엄령의 선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주, 취업,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예, 소생해요. 지난 대선에 이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의 그, 사주와 주역을 분석을 해서 두 분이 대선에서 맞붙으면 윤석열 씨가 당선된다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측을 한 시점은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에 소생이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예측을 해보니까요. 이게 윤석열 씨의 사주이고 이것은 이재명 씨의 사주인데요. 두 분 모두 2022년에 환운이 굉장히 좋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만으로는 느 분이 당선이 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 사주를 주역회로 전환을 시키고 보니까 윤석열 씨는 하늘로부터의 도움이 있어서 길하고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 반면에 이재명 씨는 중행독보, 이 중도를 향해서 꾸준히 가다가, 즉 중용을 지키고 잘 가다가 혼자만 소생한다, 혼자만 부활한다, 혼자만 살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로 보면은 두 분 모두 관운이 좋은데 어,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보니까 윤석열 씨는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 길하고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나온 양반과 반면에 이재명 씨는 주역으로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키니까 중용을 행하다가 이 중용을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가 혼자만 소생한다. 혼자만 부활한다. 실제로 2022년에 이재명 씨는 대선에서 낙선을 하고 당대표가 됐고 인천 계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 신문 그 헤드라인이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오늘은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주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게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일간이라고 그러죠. 일간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죠. 그래서 경금 일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경금은요, 이른바 사주학에서 속살직이라고 그러죠. 조용히 정숙하게 죽이는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직하죠. 그래서 사주학에서 이렇게 경금 일간으로 태어나면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그런 권력 부서에 잘 어울린다.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경금은 특성상 아주 강직해서 아부 아첨은 체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들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경금 일간으로 경금 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추운 겨울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 자수에 있는 지장간의 본기가 시로 이렇게 개수로 투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조, 이 스트럭처가 이른바 상관격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 상관은요, 이게 상은 상처낸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관은 정관을 의미해요. 이 정관을 상처낸다, 스크래치 낸다는 얘기죠. 이 정관이 의미하는 것은 이 정관을 이 상관으로 상처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관이죠. 이 정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가를 의미하죠.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임금을 의미하기도 하죠. 국가나 조직, 회사를 의미하죠.
또 규범을 의미하죠. 규범이나 법, 또 상식, 그냥 관행, 이런 걸 의미하죠. 이런 것을 이 상관으로 스크래치를 내겠다, 상처를 낸다는 얘기죠. 이 정관을, 이 상관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정관을 깨부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른바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생이 지난 영상에서 이 상관은 이 정관의 룰이나 규범을 의미하는 정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트린다. 그래서 이 상관을 이른바 룰 브레이커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식신은 이 룰이나 규칙이나 상식이나 이걸 잘 수용을 하죠. 식신은 일종의 룰 테이커가 된다. 그렇게 소생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상관으로 정관을 파괴하면요, 상처를 내고 깨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이 재성입니다.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이 재성을 나의 목숨의 원천이다. 이른바 양명지원이다. 양명지원을 이 재성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식상으로 일을 하면은 그 결과가 그 아웃풋이 이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이나 돈이 되는 거죠. 열심히 농사진 끝에 얻은 그 쌀이나 돈 이런 것이 재물이죠. 이것을 내가 먹고 사는데 그래서 양명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목숨의 원천인 이 재성을 비겁이 뺏어갑니다. 분탈해 가죠. 이때 정관이 있으면 이 비겁을 극함으로써, 즉 이 비겁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얘네들이 나의 목숨의 원천인 이 재성을 뺏어가지 못하게끔 작용해 주는 것이 이 정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이 상관이 깨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관이 됩니다. 이 상관은요, 예, 그래서 흉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상관의 역할을 잘 이 인성으로서 극을 해서, 즉 통제하고 관리를 해서 이 상관이 이 정관을 분탈해 깨트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상관격이 인성으로부터 잘 통제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관 폐인격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주는 여기 인성으로서 이 상관을 무게합으로써 잘 이 상관의 폐해를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 역할이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상관 폐인격이 그 격이 이른바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됐다는 의미에서 이 사주학에서는 이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주학의 그 대표적인 서적인 자평진전의 논리에 의하면은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는 이른바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격국이 높다는 얘기는 이 격이 성격됐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주가 유정하고 유력해서 격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사주의 등급이 클래스가 높다. 즉, 일명 사주의 그릇이 크다. 그러면 이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씨의 이 사주는 격국의 등급이 높다. 사주의 그릇이 크다. 그래서 성격이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보면요. 이제 윤석열 씨가 경금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윤석열 씨가 경금이죠. 금생수헌 이 개수가 상관이 되는 것이죠. 이게 상관이 되죠. 이 상관은요, 이 윤석열 씨의 의사입니다. 뜻이죠. 주로 기존의 규칙이나 법이나 이 루틴, 이 상식, 커먼센스를 깨트리기 때문에 주로 권력 의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윤석열 씨가 생해놓은 것이거든요. 금생수로.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씨의 능력이나
역량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관은 언변 능력이기도 합니다. 아주 표현 능력이 좋죠. 이 상관은요, 식신에 비해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힘을 빼가는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요, 상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로 어, 일간이 약하기 마련이거든요. 기운의 설기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언변이 좋은 경우가 이걸 좋다고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때로는 이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식신에 비해서 식신은 나와 음양이 동일한데 상관은 나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훨씬 이 말하는 스펙트럼이 식신에 비해서 상관이 그 스펙트럼 그 레인지가 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 좀 과격하게 한다, 또 말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일상적인 그 상식이나 관행, 여기서 벗어나는 생각이나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측면으로는 이런 창의력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개수는 윤석열 씨가 생해놓은 거니까요. 윤석열 씨보다 아랫사람에 해당하죠. 그래서 보통 부하라고 그러죠. 부하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요. 윤석열 씨 사주에서는 재성이 없기 때문에 재성이 처에 해당하는데요. 이 재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식상이 재성이 됩니다. 이 재성을 생겨놓은 것이 식신상관이죠. 그래서 재성의 원신이 원천이 되는 글자가 이 식신이나 상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주의 재성, 즉 처성이 없을 때는 재성이 없을 때는 이 식상이 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개수가 처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김건희 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요, 이 무토로 이게 자년, 자월 이렇게 진일이 태어나서 자진합 신자진의 그 수국을 이뤘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랬어요. 그 물을 이 큰 산에 해당하는 그 토로서 물을 잘 그 치수 사업을 하는 것이죠. 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토는요, 이게 인성이라고 그러죠. 토생금을 해주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무토로서 어, 이 상관의 기운을 잘 관리 통제를 한다. 그래서요, 상관격이 인성을 쳤다. 그래서 상관 폐인격이 된 것이죠. 인성이라고 할 때 이 인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결재권이 있다는 얘기죠. 또 문서에 도장을 찍기도 하죠. 그래서 결재권이 있다는 얘기는 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성을 보통 생각이나 양심, 도덕을 의미한다고도 해요. 이렇게 상관은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힘이 막강한데,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과격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 인성으로서, 생각으로서 어, 즉흥적인 과격한 행동, 말, 이것을 성찰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걸 극함으로써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이것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나 그 양심이나 도덕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른바 이제 이 무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성은 무토나 부동산을 의미하죠. 부동산의 뭐 등기부 등본이나 또 학문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 학문이라는 건 이 생각의 연속이고 생각의 집합체가 학문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인성은 이렇게 토생금으로 일간인 나를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죠. 생해준다. 그래서 지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씨의 지지자 또는 윤석열 씨를 도와주는 윗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씨 사주는 에, 이 개수가 이 수국을 이룬 데서 투관이 돼서 아주 파워풀합니다. 막강하죠. 윤석열 씨의 의사이자 뜻이자 권력 의지 이런 게 매우 매우 강한 사람이죠. 그것을 활용 너무 엇나가지 않게 이 인성으로서 이 생각으로서 적절하게 이 물을 통제 관리를 하는 상이죠. 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이 모토는요. 적천수에 보면은 이 기토에 비해서 고호강조라고 그러죠. 높고 흙에 흙이 굉장히 두꺼운 높은 흙이라는 얘기죠. 높고 두꺼운 흙이고요. 그리고 강하다는 얘기죠. 기토는 무토에 비해서 연약한 데에 비해서요. 그리고 조는 조열하다, 건조하다는 얘기죠. 기토가 스펀드에 비해서. 그래서 이 인성의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세부치리에서 나오는 바위에서 나오는 이 물을 이 건조한 이 풍부한 두꺼운 흙으로서 토국수를 해서 잘 통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언행이나 행동이 이 일탈되지 않도록 하는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 이 무토입니다. 이게 깊은 생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 상관격이 이 무토를 쳤다. 그래서 패인, 이게 쳤다는 얘기거든요. 이 패자가. 인성을 차서 격이 성격이 됐다. 격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상관 패인격으로 격이 이루어져서 완성이 돼서 윤석열 씨의 사주는 이른바 크리스가 등급이 높은 사주에 해당하고 사주의 그릇이 큰 그릇에 해당한다. 이 사주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개수나 이 신자진에서 투관된 개수가 윤석열 씨의 의사이자 역량이라고 뭐 말씀드렸죠. 윤석열 씨의 그런 기세가 강렬한 그 역량이나 뜻이나 권력 의지로 가지고 이 결재권을 무게 합으로 해서 결재권을 얻어오는 상입니다. 연월은 사회공이죠. 일시는 나의 영역이고요. 밖에 있는 사회에 있는 권력, 결재권을 내 영역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윤석열 씨의 뜻이나 역량이나 그 의사로서 권력을 추구하겠다. 그런 의미죠. 권력을 추구해서 권력을 가져오는 상이죠. 그래서요, 2022년에 대선을 보면은, 예, 이게, 금일간이, 금일간의 상관격을 금수 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상관격 중에서요. 금수 상관격은 안성을 보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2년 대선 당시에 대운을 보니까 갑오 대운 중에 그 오 대운에 와 있어요. 그리고 새 운을 보니까 유년 운을 보니까 이민년이에요. 그래서요. 그 새 운과 대운 인오술의 그 삼합에 반합을 하고 있는 거죠. 화국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금수상관격이 아, 안성을 보면은 즐겁다, 기쁘다는 논리의 안성맞춤으로 운이 지대로 온 것입니다. 이게요. 22년 당시에 오대운에 와 있었는데 이 오 혼자만 오면은 이민년이 아니었다면 그 얘기죠. 이 오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 대운은 이렇게 자자신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 신자진 수국을 얘네들은 굉장히 왕하거든요. 대우는 원국 대비 자자진에 비하면은 약하죠. 그래서요. 약한 자가 왕한 글자를 좌우충으로 충을 하면은 이 쇠자는 약한 자는 뿌리가 뽑힌다고 그랬죠. 쇠자발한다고 그랬죠. 반면에 왕자는요. 왕성한 기운을 가진 글자는 오히려 더 바른다.
발동된다는 얘기죠. 더 극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이 상관이 더 날뛰게 되니까 이런 윤석열 씨가 말을 과격하게 한다든지 이 자기의 뜻, 의사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22년에 임인년이 와서 이못을 합을 했기 때문에 이 기운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금수상관격이 관을 본 거에 해당한 거죠. 경관을 해서 매우 매우 기쁘게 된 거죠. 그래서 매우 매우 사주를 보면은 22년에 길하죠. 그 결과 이렇게 주역으로 바꿔놓고 봐도 하늘로부터의 도움이 있다. 그래서 길하고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2002년에는 2022년에는 윤석열 씨가 정말 천우신주를 얻은 것이죠. 네. 올해를 보면요. 2022년이나 24년이나 지금 대운으로 보면요. 이게 우대운에 걸쳐 있는 게 맞아요. 흔히 대운을 볼 때 적천수 등 보면은 원칙적으로 이 갑오를 통째로 10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러나 그 논리는 왜 10년으로 천간과 지지를 함께 봐야 되느냐? 개두와 절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두는 지지가요, 천간으로부터 극을 받았을 때 지지 글자가 약화된다는 뜻에서 개두라고 하고요. 절각은요, 천간의 글자가 지지로부터 극을 받든지 지지를 이렇게 지지한테 기운을 설기당한다든지 아니면 지지를 극하면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절각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때를 보면은 목생화로 간목의 기운이 약화된 거죠. 반면에 지지의 기운은 강성한 거죠. 대운 지지가 강성을 해도 원국에 있는 이렇게 자지인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을 하면은 오화가 뿌리를 뽑히고 이 왕한 신은 더 발동되는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진 수의 기운이 발동된다는 얘기죠. 더 왕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개수의 기운이 왕성하게 발동된다는 얘기죠. 이 개수는 아까 어, 이 부하이자 아랫사람이자 철하고 그랬죠. 이게 너무 상관이 왕성하게 바뀌면은 이 상관이 말을 과격하게 한다든지 이 규범이나 법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자기 의사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올해 24년 그 연초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그 행적을 보면은 민심과는 좀 유리된 채 본인의 뜻을 밀어붙인 성향이 강하게 나온 것이 이런 뜻이죠. 이게 대운에 의해서 그걸 받으니까 왕한 글자는 더욱 발동됐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올해 갑진월이 왔어요. 이렇게 개수가 왕성하면은 이 무토로 이걸 극을 해줘야 돼요. 관리 통제 너무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통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24년 올해를 보면은 갑진년이에요. 그래서 이 갑목이 이게 무토한테는 칠살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무토를 목국토로 이걸 극을 해서 약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거망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의 그 상관의 성향을 무토로서 적절히 통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과 같은 거죠. 이 간목으로부터 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토가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인성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뜻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진 거죠.
그 결과 이런 계엄의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요. 왜 이때 이 갑진년에 오면은 이 무토가 브레이크가 인성이 파괴되느냐? 이게 대운에서는 이 대운도 갑이 왔고 세운도 갑진이 왔는데 이 대운의 갑이 이렇게 갑진년의 갑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 대운에서는 목생화로 이 천간에 있는 그 갑이 기운이 설기돼서 약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12운성으로 갑은 오화에서 사지입니다. 그런데 이 갑진년은 진에서 쇠지예요. 그래서 이 같은 갑이 아니라 요때는 약화됐던 그런 사지를 깔고 있는 갑이 이제 쇠지로 깔고 온 거죠. 훨씬 강력한 기운의 갑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이 대운에서 갑은 둔화되고 약화되어 있는 글자였는데 24년의 갑은 이 갑보다 훨씬 강화된 아주 기운이 왕성하게 바뀐 갑으로 변화된 거죠. 이런 걸 잘 읽어줘야죠.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어야만 이 고수관열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화된 갑 때문에 이게 목국도 무토 입장에서 보면 인성 입장에서 보면 칠사를 제대로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무토가 깨진 거예요. 목국토를 당해서 붕괴된 거죠. 그러면 이 무토가 붕괴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개수가 날뛴다는 얘기죠. 이것은 윤석열 씨의 에, 뜻이자 권력 의지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성향이 이게 증가된다는 거죠. 또한 이 개수는 김건희 씨라고 그랬죠. 김건희 씨가 자기 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상관이다 보니까 이런 규범이나 법이나 상식이나 이걸 깨뜨리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늘 시끄러운 잡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잡음이 안 나오게끔 잘 관리 통제해 주는 것이 이 무토였는데 이 무토가 24년에 간목한테 그걸 받아서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게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이 개수의 난동을 바로잡을 수가 없게 돼 있죠. 제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의 뜻이자 의사가 가속되고 증가되고 김건희 씨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된 게 이 모토의 어, 브레이크 관리 통제를 해주는 그 인성이 이 24년에 감목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무토는 여기 결재권이자 권력이라고 그랬죠. 그걸 받아가지고 이 권력을 잃어버리는 상입니다. 이게 윤석열 씨의 뜻이나 의사인 개수를 가지고 무토로 사회의 영역에 있는 이 권력을 자기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무게 합이고 이사주의 뜻인데 이 무토가 이 권력이 망가진 거죠. 24년에 갑으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요. 어, 그래서 권력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안 좋다. 그리고 무토는 권력이 뿐만 아니라 이게 지지자라고도 그랬죠. 이게 지지자들이 24년에 갑한테 그걸 당해서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게 되는 요인이 여기 있었던 거죠. 올해 상반기서부터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죠. 그리고 또 그걸 받으니까 이게 인성은 또한 생각이라고 그랬죠. 생각이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과격한 처사인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게 아닌가. 이 개수가 관을 깨는 룰 브레이크거든요. 법을 어기는 상식을 깨는 이례적인 관행을 깨는 이 개수를 무토로서 잘 관리하고 통제해 줘야 되는데 이 통제해주는 그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죠 간목한테. 그래서 이 갑진년에는 매우 매우 흉하다. 특히 12월 3일이 그 월로 보면은 그 해월 달입니다. 을 해월이에요.
이게 을목도 이게 해수 속에는 이게 지장간이 무갑임이 있는데요. 이 갑목이 있어가지고 을해 천간의 글자도 지지의 글자도 목의 기운이 왕성한 거예요. 연운이 이게 목의 기운이 강하고 월의 기운에서도 역시 천간과 지지의 모두 목의 기운이 왕한 거죠. 그러면요, 이 식상의 기운이 예, 중첩돼 있고 무토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무토 입장에서 인성 입장에서 보면 을목은 정관이고요. 무토 입장에서 보면 갑목은 칠살에 해당해요. 근데 무토 입장에서 갑과 을이 동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때는 이 갑목도 아니 이 을목도 정관이 아니라 칠살로 작용하는 거죠. 을해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월마저도 월한테는 굉장히 이 월에 있는 무토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2월 그 3일 그 12월 이게 음력으로는 이제 을 해월이죠. 이때가 간지로 보면요. 이때 보면은 목의 기운이 강성한 월이기 때문에 24년에 갑진년에 갑이 더 탄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토가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요, 24년은 이 권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윤석열 씨가. 이 무토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생각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감목 또 을해로부터 이게 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약간 깊은 생각을 못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요, 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목욕들을 당해서 지지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추락하게 됐다. 그리고요, 자진 이게 이제 24년에 각 진년이니까 자진합을 하니까 이게 다 수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상관운으로 바뀌어서 상관은 이렇게 이 정관인 국가라든지 이 법이라든지 상식이나 관행을 깨트리는 역할, 스크래치 내고 상처 내는 역할이 가속화가 된 게 이 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의해서 국가를 깨트리려고 그러고 전복하려고 그러고 헌법과 개헌법을 위반하고 이런 루틴이나 이런 커먼센스 상식에 해당하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헌재에 의해서 뭐 헌법을 위반했는지 또 개헌법을 위반했는지 이건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있어야만 되겠으나 이런 지금 생각하기에는 국가와 우리 공동체나 이 헌법이나 개헌법이나 이런 상식 이것을 거기에 손상을 가했다. 이런 정도는 이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우운에 해당하는 것이 올해 갑진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이 오면은 이게 경진에서 이것이 배우자 궁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씨가 되는 것이죠. 진진자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우자 궁이 늘 불안정하죠. 그래서 올 1년 내내 배우자 문제로 김건희 씨 문제가 올 1년 내내 떠나지가 않게 된 요인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주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24년 운을 보면은 윤석열 씨는 이 대운 22년에는 이게 인오 이걸 합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나 해가 바뀌어서 이제 갑진년이 되니까 굉장히 흉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지지율은 추락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내지는 그 아랫사람 즉 김용현이나 자기 밑에 사람들의 행동은 더 과격해졌다는 얘기죠. 또 김건희 씨 문제로도 늘 1년 내내 안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해가 올해 2024년 갑진년의 운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윤석열 씨의 2024년 운은
매우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그런 운수로 보입니다. 이른바 흉원, 굉장히 흉원 운에 해당하죠. 예, 사주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윤석열 씨의 사주를 네, 주역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보면은 이렇게 화산 역계가 되죠. 이 역계는요, 에, 이른바 여행한다, 나그네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주역에 50, 주역회는 64개의 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6번째로 나오는 쾌가 이 화산역회입니다. 쉬운 5번째 쾌는 내화풍이라는 쾌예요. 이른바 풍족하다, 풍년이 들어있다. 즉 가득 찬 상태죠. 풍년이 들었으면요. 달로 치면은 보름달에 해당하죠. 보름달이 다 해서 이 화산연은요. 작아지는 보름달 풍족했다가 다시 풍족함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음, 형태의 형태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죠. 이 화산연은요. 그래서 주역에서 이렇게 주역 점을 쳤는데 화산 몇 개가 나오면은 떠드는 나그네와 같아서 늘 불안하고 쓸쓸하고 고생을 암시하는 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되고요.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암시를 하고 있죠. 괴사를 보면요. 이 역계는 조금은 형통하다. 조금은 이롭고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나그네가 바르게 해야, 즉 정도를 가야 길하다, 좋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주는 흉한데 주역회로 바꿔놓고 보니까 이게 길하다고 나왔으니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건 괴가 그런 거고요. 이게 길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게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르게 해야 길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건이 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조금은 형통하다고 그랬느냐? 이게 이게 단전을 보면은 조금 형통한 것은 부드러운 것이 중용을 얻었다. 외계에서. 여기는 내괴, 여기는 외계인데요. 부드러운 거, 음효가 이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있어서 중용을 얻었다. 그래서요, 강에 순용을 한다. 이 음효인 오효 입장에서는 위 아래가 다 양이에요. 양은 강하거든요. 음은 유순호고요. 자기는 유순호인데 이 강한 것에 에, 그 순응을 얘네들 이 군자와 같은 이 강을 존중하고 잘 따르기 때문에 조금은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조금 형통하기 위해서는 또요. 그러면서 이 오효가 그쳐 있는데 이 밝은 곳에 걸쳐 있고 멈춰 있다. 그쳐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이게 산이라 이게 멈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게 니께는 걸려 있다는 거죠. 이 밝음에 걸려 있다. 이 밝음이라는 것은 선하고 선악 중에 악은 버리고 이 선을 잘 따르고 존중하고 일을 해도 공평무사하게 문명한 쪽으로 해 나가야만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형통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그네가 떠돌 때 이게 올 1년을 살 때 정당하고 정의롭게 바르게 문명하게 악을 따르지 않고 선을 따르고 밝은 쪽으로 취사 선택, 의사결정, 행동을 해야 조금은 형통해서 길어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바르지 못하고 그러면 바로 흉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 운에서 흉하다고 나오면은 이 주역 이것은 이게 행동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주역계는 굉장히 조심하고 정도가 아니면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상전에 보면요.
이게 화산 역계는 산 위에 불이 있어서 이게 산 위에 이게 불이 있어서 이게 산 위에 불이 있는 것이 이 역계다 이거죠. 화산 역계이기 때문에 군자는 이 화산 역계를 보고서 형벌을 사용할 때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형벌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 그래도 검찰권이나 이런 형벌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사용해도 피치 못할 경우, 그것도 아주 삼가하고 아주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지. 이게 조심해서 검찰권을 운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검찰권, 형벌권을 사용할 때도 명료하게, 투명하게 누가 봐도 그 피의자나 그게 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검찰권을 그렇게 발동을 해야죠. 검찰권을 발동할 때도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행사하라 소리가 이게 상전의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죄수들도 감옥에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 가혹하고 오래 장기간 이게 가둬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급적 형벌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 검찰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해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명정대. 치우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가급적 검찰권의 사용을 삼가해야 된다. 이것이 상전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우리 이걸 보면은 야당 대표라든지 이 검찰권의 행사가 과연 공명정대했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사주를 주역으로 바꿔놓고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이게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윤석열 씨의 주역에 의해서 운을 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인데요. 이건 상황적 요인이에요. 이 괴는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검찰권, 형벌권을 사용을 가급적 삼가하든지 사용해도 아주 공명정대하게 사용해야 그리고 윤석열 씨 본인도 매우 매우 이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게 악보도는 선의 편에 서서 일처리를 해야 그나마 조금 유리월동 말동이에요. 그리고 역계는요. 이 전 쾌가 쉬운 다섯 번째 쾌가 내화풍, 이 풍년, 풍족함 다음에 오는 쾌예요. 그러니까 쓸쓸하고 뭔가 힘든 쾌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 것이 2024년이에요, 이게. 그런 상황,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다르게 해야만 일이 조금은 형통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나그네가 갈 곳을 가는데 여관이나 어디 목적지를 감에 있어서 그 재물을 품고 노잣돈을 품고 돈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린 그 시종의 정당함, 발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도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씨가 돈도 생기고 자기를 도와주는 시중에 올바른 그 보필을 받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어, 윤석열 씨가 경금이면은 이 식상의 아랫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현 정부에서 그 장관이나 김용현 씨나 그 용산의 비서진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주역에 의하면 그들이 올바름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얻으려면은 이 상황에 적합한 처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야죠. 그것은 여기에 있듯이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하고 그것도 형벌이나 이런 걸 검찰권의 운영 이런 건 가급적 삼가해야죠. 그리고 늘 언제나 바른 길을 취사 선택을 해야죠. 이게 니케가 의미하는 것이 그겁니다. 문명하게 선보드는 아니 악보드는 손해 편에 서서 자기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 대의를 늘 우선시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게 이게 주요 괴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괴사와 단전과 이 상전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충족이 돼야 올해 그나마 노잣돈도 조금 생기고 자기를 올바로 보필하는 사람이 생길 텐데
이걸 안 해버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이 김용현 씨 같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계엄 관련해서 이게 몇 개가요. 우리가 사단이 있고 여단이 있죠. 이게 중하라 때 군대의 편제를 의미하는 것이 역시 여입니다. 지금의 사단, 여단 할 때 사단은 주역에 지수 4개가 있습니다. 그 한문으로는 그 스승사를 쓰는데요. 그건 군대를 의미하죠. 그 주나라 때의 군대의 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여단의 규모보다 큰 거죠. 이 여단은 이게 군대와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올해의 그 주요 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거를 사주를 이 하도 낙서의 원리에 의해서 이걸 주역계로 바꾼 거죠. 그것을 어, 하락이수라고 그러죠. 천가는 낙서이수, 즉 후천 8개의 수로 수를 부여해가지고 개수는 2, 경금은 3, 무토는 1, 경금은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여합니다. 지지는 하도의 수, 즉 선천의 수를 가지고 숫자를 부여하죠. 자는 16, 16, 50, 50 이렇게 해가지고 홀수끼리 합하고 짝수끼리 합을 해가지고 이런 이 주역계를 산정을 그 주역 사주를 주역계로 변환을 하죠. 변환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군대를 의미하는 글자가 나와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주역계에 의하면 이렇게 문명하고 정도를 가야 되는 그런 언행 사고를 했어야죠. 그렇게 하려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주효가 5효예요. 음으로 해서 어, 윤석열 씨는 2효지만 2효고 5효가 짝인데 음양이 맞지를 않아요. 5효도 음이고 2효도 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아지려면 여기 조금이라도 형통하려고 그러면은 음은 양을 잘 따라야 돼요. 이 양을 따르고 이 양을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것이 바로 군자의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게 중용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중용에 보면요 충과 서는 이게 충이 무슨 로얄티 이런 게 아니라요. 이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인데요. 이 가운데 중은 중용할 때 중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이라 소리죠. 상자 안, 속이라는 얘기죠. 박스 안, 인더 박스. 두 번째 중은 두 번째 의미는 시소의 양쪽, 이쪽과 저쪽의 중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실행한다, 행동한다, 즉 적중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동사로요. 화살을 써서 관역에 딱 맞으면은 관중이요 하거든요. 이렇게 중의 의미가 중용을 그 세 가지를 다 실천을 하라는 것이 중용입니다. 속에 있는 마음, 속마음을 임금한테 얘기하는 것이 충신입니다. 이런 로열티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속마음을 하지 않고 임금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간신이 되는 거죠. 서도 용서한다는 서인데요. 이 마음이 상대방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는 얘기죠. 같으려 밑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야 용서가 되죠. 이게 충과 서는 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도에 가깝다는 거죠. 자기의 정적이나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대화하는 이것이 바로 문명하다는 거죠. 중용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중용에 보면은 이 삼달덕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인용을 의미를 하죠. 지는 각각의 관계, 여의 관계나 윗사람 관계, 국민 관계, 동료 관계, 비서 관계, 그들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대로 이는 이게 행동하는 거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용은 그걸 강화시켜야 된다. 지와 인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 지인용을 삼달덕이라고 그러죠. 중용에 도달하는 삼달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한 글자로 얘기하면은 성에 의미하죠.
중용 20장 이하에 나오는 중용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성론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일이 없었죠. 이게 바로 이렇게 사스상경은 중용과 뭐 맹자, 논어 이런 주역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전이나 상전에서 이렇게 문명하게 행동을 해야 조금은 형통하다 이런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것을 다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효는 오유의 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짝으로부터도 별 도움을 못 얻기 때문에 이 밝음을 추종을 해야죠. 밝음을 따려야죠. 정당함을 따려야 되고 정의로움을 따려야 되죠. 그게 주역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이 사주 운이 매우 흉할 때는 이 주역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흉함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갑진년의 그 주역계고요. 또 이 을해월의 주역계를 바꿔놓고 보니까 택내수계가 나왔어요. 이거는요, 위에 있는 것은 연못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천둥번개 우레가 치는 거죠. 연못 밑에 있는 흙이 땅이 마구마구 흔들려요. 그러니까 연못에 물결이 이 밑에 있는 우레나 그 지각변동에 의해서 잔 물결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있는 물결은 이 떨림, 이 우레를 따르고요. 우레도 물과 혼연일체가 된 것이 이게 택내수계예요. 택내수계의 사효인데요. 이 을해월에는요. 그걸 효사를 보면은 이 딸을 수께는 획득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게 사효거든요. 이게 대신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유는 임금이고요. 이게 밑에는 백성들에서 세금이나 뭐 내면은 모두 대신을 통해서 임금한테 가는 거죠. 근데 이 대신이 뭔가를 획득함이 있으면 또는 획득하려고 하면은 다르게 하더라도 흉하다는 얘기예요. 즉 공명정대하고 중용식으로 아까 선을 추구하고 정의롭게 해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욕심을 내서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면은 정의롭게 한다고 해도 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 고관 대접들이 백성들한테 베풀어 줘야지 이 백성들한테 뭔가를 받기를 백성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그래서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려고 하는 쪽으로 무엇을 획득하고자 하면은 또는 획득하고자 하거나 했거나 그럴 때에는 다르게 하더라도 정의롭고 공명정당하게 했더라도 흉하다는 얘기죠. 매우 매우 안 좋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도에 아주 공명등계 도 자체로 백성들과 함께하는 타인과 함께하는 여민동락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처신을 하고 그리고 문명하게 즉 정의롭고 밝고 사악한 쪽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대의 명분에 의해서 활동을 해야만 허물이 없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다든지 얻으려 하면은 다르게 해도 흉하다는 얘기예요. 11월 달 이게 12월 3일 그 월계거든요. 월계. 상전에 보면은 뭘 획득하려 한다든지 획득하면은 그 뜻이 흉하기 때문이다. 왜 흉하냐? 위에 있으면 밑에 사람들 백성들에게 100% 준다든지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들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뜻이 흉하다는 얘기죠. 믿음을 갖고 올해는 안 좋지만 도에 머물러 있어야 공이 빛나게 된다. 아주 시사하는 게 너무나 있죠. 주역은 이렇게 공부할수록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12월 그 3일 괴를 봤어요. 이렇게 그때 택화혁이 있어요. 이건 혁명하다 소리예요. 혁신한다. 뭔가를 변화시킨다. 예, 그날 3일은요. 예, 뭐라고 나오느냐. 정복하려고 하면
즉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추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흉하다. 예. 굉장히 바름을 추구해야 되고 정의로움을 추구해야 되고 공평함을 추구하고 늘 삼가하고 조심조심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변화 혁신 그것을 할 때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세 번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지 함부로 실행을 하고 추진을 하면은 흉하다고 나왔어요. 3일도 흉하다. 12월 월계도 흉하다. 연계는 뭐죠? 조금 조금 형통할 수 있으나 이것도 바른 길, 공명정대함을 전제로 약간의 얻는 게 있다. 여기 노잣돈이나 밑에 사람들이 올바르게 자기를 보필해 주는 거 있을 거다. 근데 바름을 전제로 공명정대함을 형법권, 검찰권을 에, 공명정대하게 행사하는 등 이 전제를 지켜줘야만 이런 게 노잣돈도 생기고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갑진년의 그 화산 몇 개를 보면은 길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노잣돈 생기고 뭐 이런 밑에 사람의 올바름을 밑에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좌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노잣돈도 생기고 밑에 사람의 바른 그 보필 보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명정대하고 형벌권이나 검찰권을 공명정대하게 사용하고 그걸 문명한 방법으로 지극히 이성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 삼가하고 조심하고 절제해는 그런 전제하에 약간의 그 돈과 밑에 사람의 올바른 보좌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화산 역계 자체가 풍요로움이 다 지나가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조심하고 이게 힘든 쾌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좀 살피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세 번 생각하고 지극히 조심하고 저 대의에 입각해서 국정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해에는 이게 여께는 여단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게 군대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참 기가 막히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로도 보면 굉장히 흉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에 자기 권력을 잃게 생겼고요. 생각은 이성적인 생각은 잘 못하게 돼 있고요. 수지율은 다 까먹고요. 또 배우자 문제로 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자기의 그 뜻이나 의사 그것은 어, 그 왕성하게 아주 아주 내질러 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 솟구치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을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됐다. 그래서 이 사주가 굉장히 흉하고 이 주역으로 보니 주역의 2024년 갑진년뿐만 아니라 그 월계를 봐도 굉장히 흉하다고 나왔고요. 또 12월 3일에 궤도 행동하면 안 된다 하고 행동하면 흉하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올해 12월 3일에 그 주역은요 연계로 보나 연의 주역이든 월의 주역이든 일의 주역이든 모두 안 좋은 편에 아주 흉하다 그런 결론의 리더십을 보면요 이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요 이 리더십을 연구를 하는 학자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그중에 그 얘기는 이 리더십의 정의가 학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어찌 보면 리더십이 아닌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정형화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그 말씀이죠. 소생이 그 중에 가장 이 리더십의 정의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예술이다. 리더가 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예술이란 얘기죠. 리더십이요. 이 사람들이 공유된 열망,
이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흔히. 공유된 열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원하게끔 하는 이 리더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 비전 내지는 성과를 위해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아, 노력하는 것을 원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즉 이들이 열심히 이루게 만드는 그런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예술이 리더십이라는 얘기죠. 그랬어요. 이 리더십은 흔히 네 가지 P자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리더가 이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폴로들이라고 그러죠. 추종자들에게 이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파워라고 그러죠. 이 힘이 막무가내 권력 뭐 이거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유익한 선한 영향력, 착한 영향력을 이들에게 행사를 해야죠. 그래서 P고요. 이들이 이제 P풀이죠. 두 번째 P고요. 세 번째 P는 이게 퍼포먼스, 성과죠. 그리고 네 번째 P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리더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정의를 성과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 사람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 선한 영향력으로 볼 것이냐, 어디에 가중치를 두냐에 따라서 리더십의 종류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게 주로 학계에서 논해지는 건데요. 예, 윤리적 리더십은 이 리더가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 행동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이 추종자들이 리더를 학습하고 모방한다는 얘기죠. 리더의 윤리적인 행동을 보고서요. 이게 리더의 행동이나 말은 이들의 롤 모델이 된다는 거죠. 롤 모델이 돼야 사회적 학습 이론에 의해서 이들이 리더와 동일시 또는 모방을 해서 리더의 윤리적인 그런 말이나 행동 그것을 따라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이른바 그 윤리적 리더가 되는 거죠. 이것은 리더의 윤리적인 언행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윤리적인 언행을 가속화시키고 촉진시키는 그런 영역에 해당하죠. 이게 윤리적 리더십의 본체입니다. 그리고요, 이 진정성 리더십, 이걸 이제 진정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진성 리더십이라고도 하는데, 리더가 이 팔로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 본체가 이 진정성에 있다. 그 진정성을 보면요, 리더가 우위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서 그냥 군림하고 힘으로 찍어 눌러서 이들을 움직이게, 이러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자기를 인식하는 끊임없는 그 성찰을 한다는 것이죠. 리더가 자기의 강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요. 또 나가 추구하는 나의 존재 이유나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즉 이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리더의 강점이나 단점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도 늘 성찰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더가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돼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늘 성찰을 한다는 것이죠. 그 영역이 자기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 리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입각해서 어, 의사결정을 하고 이 사람들을 리드한다는 얘기죠. 이게 외부의 압력이나 그런 거에 굴종해서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질적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근거해서 그 가치 중심으로 자기의 언행을 이들에게 보이고 이 추종자들과 소통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더가 이 사람들이든 다른 사람들이든 관계를 맺을 때 모두 거짓이나 이 페이크가 일도 없이
진실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이것이 관계적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균형 잡힌 정보 처리라는 거는 이 리더가 정부나 의사결정에 그 소스로 삼는 것들을 다룰 때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검토를 하고 심지어 자기와 반대 진영에 있는 의사까지도 감안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이른바 중용적 처사가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누구는 배제하고 자기 뜻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뜻이 이게 균형 잡힌 정부 처리 과정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른바 진정성의 본체입니다. 이 네 가지가요. 예, 변혁적 리더십, 이거는 다음에 변화와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쥐어야 될 리더십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한때는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논문에서도 대부분 이 변혁적 리더십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나 미국의 엔론 사태 이후로 이 변혁적 리더가 이 추종자들에게는 그 일만 시키고 오히려 속으로는 썩었더라. 그래서 나온 게 이 어센틱, 이게 진성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 고용적 리더십은 이 리더가요, 어, 이 팔로워들에게 이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언제든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거죠. 이 개방적이라는 얘기죠. 폐쇄적이지 않고 어떤 의견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개방성이고요.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고 자기 뜻을 리더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이들이 리더에게 접근 가능성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이게 언로,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열려 있고 이들이 아이디어나 어떤 안을 내면은 올바르면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죠. 그래야 개방적이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이 점에 과연 이렇게 했는지 의심스럽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표현한 걸 보면은 다가 이 접근 가능성이 봉쇄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소생을 지을 수가 없고요. 또 그런 다양한 언론을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것보다는 좀 폐쇄적이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이들이 궁금해하고 모르는 것을 리더로부터 리더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어, 업무상 스킬이라든지 역량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리더가요. 그것이 이른바 포용적 리더십의 본체죠. 이 이외에도 카리스마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영성 리더십,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는 이게 경영학계에서도 이런 영성 리더십, 뭐 이런 종교단체, 교회 등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영학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또 감성 리더십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심지어 세속적에서는 뭐 형님 리더십, 뭐 등등 아저씨 리더십 그런 얘기도 있죠. 그만큼 리더십의 종류도 많고요. 소생이 또 가끔 활용하는 건데요. 군자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가 얼마나 인의 입각에서 언행을 하느냐,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민 동락을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인의 즉 불인지심, 맹자의 인의 개념이죠. 또는 추기교빈, 또 대학에서 이제 인을 혈구지도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느냐, 기소부력이며 물시어인이라 뭐 등등 그거에 입각해서 하느냐, 이게 인이고요. 또 리더가 얼마나 정의롭게 하느냐, 얼마나 절차나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예고요. 지는 이런 모든 관계나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의롭고 절차에 맞게끔 하는 그 옵션, 대안을 그 지혜롭게 잘 그걸 간파를 해가지고 그 대외적으로 그런 걸 행동으로 옮기느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제 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전제되어야만이 신뢰가 싹 틀 수가 있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섯 가지 덕이다. 그래서 오동 리더십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상, 다섯 가지는 늘 항상 중요시한다. 그래서 오상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런 개념이 이제 서경에 그 홍범편에 보면 황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군주라든지 기업 CEO들이 취하면은 좋은 리더십이죠. 황금 리더십 또는 중용 리더십에 가까운 것이죠. 예, 그래서 소생은 이 군자 리더십 또는 중용 리더십이나 이게 윤리적 리더십, 신성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포용적 리더십 이런 걸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네. 이게 고위직일수록요. 예,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던 그런 리더들에게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에 해당하는 것이 소생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이들이. 이 리더가 도덕성에 흠결이 있으면 이들이 리더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리더의 말이나 이걸에 따르지를 않아요. 복지부동을 하는 거죠. 이해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가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리더일수록 이 도덕적 품성이 중요하고요. 이 정의관념이 투철해야 되죠. 또 샌델 교수의 그 정의라든지 또는 존 롤스가 얘기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고위직의 리더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시대 감각이라고 할까요?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시대 감수성이 되겠죠. 지금은 이른바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해서 세계 시민주의 이거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소생이 아쉽게 생각하는 고위직일수록 이런 게 필요한데요. 이런 생각을 안 씁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대부분 군림하려고 그러고 이 권위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위직일수록 이런 세계 시민주의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기본적 소양이 필요하다.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은 어, 세계 시민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를 한다는 얘기죠. 보편적인 가치, 세계 시민의 보편적인 가치, 전쟁을 싫어한다든지요, 고문을 금지한다든지요, 사람 학살이라든지, 뭐 성적인 학대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환경 뭐 이런 거, 이 보편적인 거죠. 그 인권을 존중한다든지 이게 글로벌 트렌드니까요. 이 세계 시민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요. 이 세계 시민들은 보면요, 이 개인 간의 차이나 지역 간 차이나 나라 간의 차이점에 근거하고 있는 세계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근거하고 있는 그런 가치예요.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보편적 가치죠. 일종의 보편성과 이건 차이점이라고 했지만 차이점을 근거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보편성이고요. 이거는 이 다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세계 시민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인식이, 이런 시대 감수성이 있어야 고위직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의식 이런 것도 여기에 필요하죠. 고위직일수록요. 이런 게 기반이 돼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잘 나가게 된 이 K 콘텐츠를 형성하게 된 원동력입니다. 우리 K-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많이 있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요. 그리고요 한국의 그 시민 정신, 한국의 그 지하철 문화라든지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카페에 와서 다 핸드폰, 뭐 노트북 이런 거 놓고 30분, 1시간 어디 갔다 와도 없어지는 일이, 사라지는 일이 없죠. 외국인들 놀라운 거죠.
그런 게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이 한국의 이 K 콘텐츠가 그리고 한국의 그 열정적인 그런 민주주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만큼 한국인들의 세계 시민 의식이 밸류업 됐습니다. 그래서 소생은 어저께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이것은 어, 시일 문제지 이건 반드시 계엄은 이게 없어지게 돼 있다. 우리 한국 시민들의 에, 시민 정신, 이 복원력 또는 탄력성, 회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만 그 결과는 복원이 되는데 그 기간이 문제고 가급적 빨리 복원이 돼야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유혈 사태가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 이게 모두 이런 관점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이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이거 플러스 역사 의식이나 이게 잘못되면은 굉장히 고생을 하죠. 시대 감수성에 뒤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고위직에 계신 분일수록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계에서도 지속 가능 경영이 화두 중에 화두죠. 지금에요. 이 철학은 이 리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죠. 경영학에서도요. 이게 경영 철학을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회사가 왜 존재하느냐? 그때는 회사가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 회사가 돈이 벌으면 그 회사의 주인은 주주기 때문에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회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주 이익 극대화 또는 뭐 이윤 극대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고객의 가치를 밸류업 시켜주기 위해서 회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고객 가치 창조를 위해서 자기네 회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러다가 엘빈 트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든지 또 피터 드러커의 나레지 워커스 지식 근로자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직원들을 지식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래야 지식 근로자를 확보를 해야만 지식이 돈이 되는 주식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 직원을 위해서 지식 근로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봤다가 이제 회사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 철학뿐만 아니라 이게 핵심 가치라고 그러죠. 그거의 일환으로 요즘 나오는 것들이 ESG 경영, 환경과 엔바이러먼탈, 소셜, 이 거버넌스, 사회와 환경과 이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의 투명성 있게 경영을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즘 대기업들은 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치 중심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리더들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 사기업이든 이 공조직이든 고위직일수록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 즉 내 부서의 이익이 아닌 우리 회사의 이익, 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익, 국가의 정차관 이상 고위직들은 우리나라 전체 및 전 세계에 있는 그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중한 그 사명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고위직일수록 이런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해요. 기업 일개 사기업에서도 이걸 다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경영 철학이니 핵심 가치니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입각해서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는 그 방안이 그것이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실행하고 집행할 때 반드시 이거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겠다는 대외적인 약속이고 자기네들의 굳은 신념이
경영 철학이고 핵심 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렇듯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든 공주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개인 버드는 나라 전체라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 이런 어, 대의를 생각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것이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죠. 아주 숭고한 그런 사명 의식이 필요하죠. 또요. 이 고위직일수록 여러 가지 리더십 그 특정 항목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진정성이 필요하죠. 높은 양반일수록요. 그래서 소생은 고위직일수록 이 진정성, 이 리더가 이 백성을 대하고 회사원들을 자기 조직원들을 대할 때 진정성에 입각해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식 과정이 필요하죠. 끊임없이요. 자기의 강점이나 약점 끊임없이 성찰을 하고 보완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장점, 강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도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가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나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원리 원칙을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되죠. 이것은 이제 철학과 가치의 문제와 맞물리는 문제죠. 이것을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보다는 타인과 함께 또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고나 언행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리더들. 자기 인식을 기초로 이제 자기 규제를 하는 거죠. 자기의 성찰 끝에 내가 설정해 놓은 이런 원칙, 나의 이익보다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국가 또는 본 세계 시민을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규제를 하는 것이죠.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소신과 신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치 베버의 신념윤리와도 이게 다 통용되는 개념들이죠.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는 리더가 이 고위직이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는 트릭을 쓴다든지 조사모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그 자체 페이크나 거짓이 일도 없게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아주 투명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 처리를 할 때도 양쪽을 다 감안하는 중용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것이 균형 잡힌 정부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입각해서 내면화된 이 도덕적 관점, 이 가치 중심, 그걸 존중해서 행동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는 아주 투명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정부 처리를 할 때도 좌우를 함께 감안하는 중용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거에 입각해서 자기를 규제하는 이 내용이 자기 인식과 규제가 이게 진정성의 그 대표적인 그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면 이 팔로워들도 추종자들도 진정성이 이게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리더의 롤 모델을 보고 그대로 그걸 모방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좋은 쪽으로 밸류업 또는 시프트 되는 효과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른바 소생한 고위직일수록 진정성 리더십을 추천을 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 더욱 플러스해서 리더가 사서상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군자적 품성을 가지고 군자적 행위를 하면은 더더욱이나 덜 나위가 없죠. 서경에 이런 황금 리더십이나 중용 리더십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한마디로 인의 예지 신에 입각해서 리더십을 이 나라의 백성들이든 회사원들이든 조직원들이든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돼야 이 고위직에 있는 리더분들은 그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외의 리더는 뭐 비전을 세팅하는 능력이라든지요.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이런 소통 능력 등등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죠. 특히 진정성이나 이런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게 상당히 중시되죠. 예, 과연 이제 고위직일수록 이런 도덕성이나 이런 정의 관념이나 시대 감수성이나 이 철학과 가치, 진정성이나 포용성 이런 인의예지심의 군자적 품성이나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윤석열 씨의 이런 성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소생이 보기에는 그다지 평가를 유보를 하고요. 이 평가 대신에 이 말씀으로 평가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건데요. 예, 임금의 역할과 이 재상의 역할에 대해서 이 맹자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 나라 그 선왕이요. 그 맹자한테 물어요. 듣자니 옛날에 그 탕은 거랑을 하나라의 거랑을 죽였고 무는 그 상나라의 주왕을 죽였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한테 물으니까 맹자가 예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 이제 선왕이 맹자에게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시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물으니까 맹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을 파괴하는 자는 그것을 적이라고 한다. 도둑이라고 하고요. 의를 파괴하는 자를 잔인하다고 한다. 이는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깊게 보는 거거든요. 여민동락하는 거죠. 내 마음에 미루어서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고 여민동락, 불인지심 이런 거 하는 거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를 파괴하면 즉 불인을 하면 그것이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덕. 그러면 의는 무엇이냐? 불인으로 나갔으면 다시 인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의예요. 불인에서 나가면은 다시 인쪽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의인데 의가 파괴됐다는 것은 잔인하다. 이게 맹자의 사단 중에 의인은 수호지심인데요. 내가 불인을 하면은 나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게 수입니다. 그리고요, 나 아닌 타인이 불의를 하면은 그 타인을 내가 미워하라는 것이 오예요. 그래서 수오지심이 되는 거죠. 사람을 수없이 죽인 사람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봤으면은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거든요. 미워하는 감정이 전혀 없어요. 사람을 수없이 죽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이코패스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잔인하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뭐 이게 도적은 인을 파괴하는 게 절도라고 그러면은 의를 파괴한 건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게 잔인하고 인간성이 아주 매몰된 거죠. 사람의 품성에 인의 씨앗이 아주 매몰된 거죠. 말살된 거죠. 그런 도적은 그런 사람, 잔적의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일개 지압이 남편이라고 한다. 일개 필부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일개 필부로서의 주왕을 주겠다 소리는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맹자가 제 선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신하가 돼서 임금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개 필부인 주왕을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임금님으로서의 주왕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임금이 인과 의를 이미 잃어버리면 그것은 임금이 아니다. 임금이 아니고 뭐죠? 일개 필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맹자 논리에 의하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현직에 뭐 누가 있든 간에 임금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백성의 마음은 이미 임금으로 인정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성혁명 이걸 정당시 여기는 거죠.
맹자의 이론에 의하면. 이 임금은 인과 의를 해야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양역지 그런 게 제 선왕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우는 걸 보고 양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당신은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품성이 있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인의를 강조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 군주나 리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인과 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미 고위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양반을 보시면 소생은 이게 맹자의 견해에 찬성을 하는 거죠. 필부로 봅니다. 그리고요, 제 선왕이 또 맹자에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대신, 즉, 총리나 장차관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봐요. 맹자한테. 그러니까, 그 대신도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대신을 의미합니까? 재상을 의미하는데 어떤 재상을? 재상에는 혈족인 재상이 있고 비혈족인 재상이 있는데 어떤 재상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혈족인 재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재상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금의 뭐 이제 장관이나 뭐 차관, 총리 이런 거죠. 임금에게 큰 그 잘못이 있으면 그 재상이나 장차관, 총리 이런 사람들은 그걸 간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지 마십시오. 그걸 고치십시오. 그렇게 간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간을 했는데 그 잘못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 총리나 대신 장차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혈족인 그 재상은 임금을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임금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게 제 선왕 앞에서 대놓고 한 거죠. 요거는 뭐 옛날에 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게 다 오래전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선왕 면전에서 그게 왕족인 재상은 임금을 바꿔버린다 이거죠. 잘못을 하면은 계속 잘못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제 선왕의 마음을 처음에 그, 욱했으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러면 혈족이 아닌 재상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대답해요. 임금이 잘못이 있으면 간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잘못하고 듣지 않으면은 떠나간다는 거죠. 떠나간다. 혈족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예, 아쉽죠. 그래서요, 주요계에 예, 이게 치세, 좋은 세상을 의미하는 게 지천태계입니다. 경복궁 근전궁정 옆에 보면은 왕비가 거처하는 곳이 교태전입니다. 이게 이 태거든요. 어, 화평을 기원하는 것이죠. 이거에 뒤집어 놓으면은 이게 천지비계인데요. 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양의 기운은 위로 가고 땅의 기운은 무거워서 밑으로 떨어져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소통이. 그래서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난세가 되면은 주역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군자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임금을 떠나가는 거예요. 임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충신과 군자는 다 멀리 떠나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난세에는 간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사가. 그 군자들은요, 이게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벼슬에는 하늘이 주는 벼슬이 있고요. 사람이 내린 벼슬이 있어요. 요즘으로 뭐 총리니 장관이니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하늘이 내리는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요. 인의 충신을 걸맞게 이걸 화두로 삼아서 사는 거죠. 인의 충신을. 그리고요. 선을 즐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올바른 길, 공명정대한 일,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일, 그게 낙선하는 거거든요. 선을 즐기는 것을 한치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비를 옛날에 처사와 출사로 나눴는데요. 요 조정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출사죠. 소생같이 사는 사람들을 이제 처사라고 했던 거죠.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난세가 되면은
간언을 해도 따르지 않으면 떠나간다는 얘기죠. 과연 지금의 에, 용산에 얼마나 충직한 그런 분들이 이 양반 옆에 있는지 소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로 공자의 말로 우리 대통령의 이런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은요, 윤 대통령의 이 사주나 주역이나 리더십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리더십이 완전히 다 붕괴돼서 리더십 공백 상태입니다. 리더십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 리더인 대통령이 뭐라고 한들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서경에 보면요, 서경 황성가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저놈의 해 언제 없어지려나. 해가 임금이죠. 나 차라리 저 해와 함께 죽어버렸으면 이게 민중들이요, 백성들이 그걸 노래로 불렀다는 그 내용이 서경 그 탕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수많은 그 촛불 시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이게 그런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매우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 외교가 미국 그 공무원들도요, 관리들도 우리에 대해서 조금 손절하는 듯한 표현들이 그 외신에 한미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국격은 정말 무슨 남미나 이런 아프리카 이런 어,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식으로 완전히 추락하지 않았나. 국제적 망신이고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외신 언론들 보면은 정말 표현하기 참 힘들 정도로 괴롭죠. 그런 거 볼 때요. 이런 거 보면은 소생도 그 아노미 상태 비슷하죠. 받아들일 수 없는 아쉽고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어찌 여기까지 왔나.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낯을 못 쓸 정도로 수치스럽죠. 정치는 이게 헌정 질서의 최고 수호자가 대통령인데요. 우리의 인권과 생명, 재산 이걸 지키기 하는 게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인데 그 질서를 수호 유지하는 가장 앞장져서 그걸 지켜야 돼야 될 양반이 지금 내란죄의 수괴로 지금 수사안이 뭐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 질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그것을 침범하면은 그런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그 해산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외부에서 침범을 한다든지 내부에서 외부에서 침범한 게 이제 외환죄 뭐 이런 거죠. 또 내란. 그러면 그때 사용하라고 준 도구가 계엄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지금 내란 이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비상사태가 돼서 그때 이 헌정 질서를 지키라고 계엄권을 줬는데 현상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계엄이 선포돼서 헌정 질서가 지금 비상한 사회, 이 불확실성의 세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사회예요. 지금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이 정규분포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일종의 기강력에 있을 수가 없는 기강력에 해당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거죠. 어찌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걸 아웃라이어라고 그러죠. 이상치. 이거 정말 어째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정말 힘들죠. 이게 아노미 상태.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로 굉장히 우리 수습 방책도 헌법에 나와 있죠. 어떻게 될지 이제 굉장히 이게 시끄러울 겁니다. 하루빨리 이걸 해소를 시켜야죠. 해서 안정한 사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보면요.
이 계엄 선포 후 3일 동안 72조가 다 증발돼 버렸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미국의 그 포브스라는 경제지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면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것을 우리 대통령 스스로 입증했대요. 증명했다.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 대통령 개인의 이기적인 비상계엄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그 대가는 5,100만, 100만의 백성들이 할부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꼬집고 있죠. 실제로 그렇죠. 외국에 유학을 가서 돈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원자재를 수입한다든지 환율이 뛰고요. 지금 대외 신인들이 뭐든지 경제적으로 정말 어마무시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의 후배, 자식, 조카에 해당하는 젊은 군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국가와 민족, 국민을 지키려는 일념하에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한 죄밖에 없는데 해놓고 보니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행동이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그 혼돈 상태가 온 거죠. 자기 양심의 그 왜곡이나 굴절, 지금 그거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생도 이런 후배들이나 자식들을 볼 낯이 없는데 이게 기성세대로서 소생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이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생 개인 나름은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말도 굉장히 요즘 민주화되고 글로벌 시대에 인권의식, 민주화가 이렇게 진행된 나라에서 이런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큰 대자, 이게 통솔한다, 거느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거느릴 영자예요. 그게 통솔하고 거느린다. 굉장히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거. 이게 한강 작가가 얘기했듯이 언어라는 것은 한강 작가가 그 얘기했죠.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의 그 가슴을 이어주는 실과 같다. 그것도 보통 실이 아니라 금으로 된 실이다. 그게 언어라는 얘기죠. 그 언어가 이런 대통령 크게 통수하고 거느리고 통할하고 통제하고 그럴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죠.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을 이어주는 게 연결시키고 이어주는 게 언어고 이 말인데요. 또 상상하고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입니다. 이 말 자체가. 요즘 시대에 맞지를 않죠. 그래서 소생은 일꾼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에 관한 한, 이게 꾼이 낙군, 프로다, 프로페셔널한 거다. 권력은 이런 거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여기 일꾼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거를 잘 활용하게, 일할 수 있게 최고로 일에 관한 한 끝내주는 사람이다. 이런 용어나 아니면은 최고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아주 양심이 바른 사람이다. 이런 양심인이라든지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공무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라는 단어 다음 항법 개정 때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명칭으로 민주적이고 국민주권 원리에 부합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한강 작가의 말대로 백성들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사람과 사람의 심장을 이어주는 것이 언어인데 이런 식으로 권위적이고 시대 감각에 맞지 않는 용어를 계속 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런 젊은 군인들, 그 장교들,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 이런 데서 헌법교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도 거기에 장군들이 그 장교들이
그 위법한 명령에는 따를 수가 없더라. 그런 정도의 마인드가 되도록 사관학교에서 헌법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예, 아무튼 지금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시켜서 이 비상사태, 이 난세로부터 이걸 빨리 최단 시간 끝내고 시세의 세상, 아, 상식이 통하고 예견 가능하고 그런 안정된 사회, 또 더 나아가서 모두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대동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예, 그리고요. 예, 원래 오늘은 이 우운의 지난 영상에서 대운에서 어떤 운이 오면은 기라고 그거에 대해서 봤는데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그 각 운이 각각의 격국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흉한 운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